제규어는 사실은 원래 제규어 랜드로버가 한 브랜드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SUV가 21세기의 대세니까 그러면 제규어보다도 랜드로버가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SUV들은 참 공간도 넓고 다목적이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또 환경이 대세잖아요. 뭔가 큰 차를 타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래서 차들. 이제 이 고객들한테 얻는 면죄부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규어 랜드로버는 조금 귀족적인 차이긴 하지만 약간 클래식한 냄새가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라는 말은 시대를 조금 빨리 가진 않고 옛날 헤리티지에 좀 더 기대는 그런 냄새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 헤리티지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보이는데 네. 이렇게 헤리티지를 역시나 강조하고 그렇죠. 있어요. 전시장 부스. 왜냐하면 이 브랜드들이 이제 70년이 넘어간 브랜드이고 그 제규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오래됐고 그리고 저희가 제규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귀족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인지로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랜드로버는 정말 그 탱크 같은 내구성 그리고 장난하고. 레인지로버는 귀족들이 오프로드에서 타는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다. 약간 세단의 느낌, 승차감 이런 그쵸. 거를 중시하기도 그리고 하죠. 정말 오프로드를 가는데도 흙 하나 안 묻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 이제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브랜드. 그래서 그런지 실내를 보면 항상 네. 이게 SUV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고급스러움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발에 흙을 묻혀도 우리 주인님은 묻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게 귀족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이제 지금 시장을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유일하게 이 럭셔리 브랜드 이야기를 할 때 껴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제규어예요. 그만큼 지금 브랜드가 크지는 않아도 사실은 그러한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탄탄하고 내실이 있는. 예, 그런 브랜드인 스토리가 거죠. 많아요. 네. 그런 브랜드.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러한 클래식하고 원래 제규어 랜드로버다운 이야기에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어떠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전시가 됩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같이 지금 한번 앞에 쫙 전시되어 있는 차들이 네, 전기, 전동화와 관련된 모델들이 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번에 나와 있는 BMW처럼 여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출시가 돼요. 저기도 이제 보시면은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충전기를 꽂은 차가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저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런 큰 차에 쓰는 이유가 왜냐면 전기차를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 순수 전기만으로도 가도 되는데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가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대형차에 배터리를 넣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그 대신 큰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배터리를 되게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럼 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도 일단 하고. 비싸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필요한 이 시내 같은 곳에서는 배터리의 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효과도 있지만 오염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쩌면 현실적인 모델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탈 그래, 때 조마조마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행거리를.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요 앞에 보니까 네. 엄청난 거대한 차가 또 저희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도 레인지로버 모델인데 네. 이 차도 지금 보면 P402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전동화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모델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암급 레인지로버 모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저 옆에 보시면 충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차도 충전을 하게 되면은 진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는 엔진의 힘을 이용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차들의 전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고객에 대한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심리적 안심감.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걸 줬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플릿 에버리지라고 해서 배출가스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대책이 됩니다. 특히 이런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에게는 네.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규제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규어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포뮬러 2. 네, 포뮬러 2가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규어에서 순수 전기차 최초의 크로스오버 SUV 모델을 네.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 제규어 모델들이 보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이제 좀 올드 스쿨 같고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 늦은 만큼 급격한 속도로 전동화 쪽으로 확 넘어가고 있어요. 변했죠. 네. 되게 다른 시작은 뭔가 왜 느리지 했는데 네. 꽤 빠르게 내놨어요. 맞아요. 아이패스. 그러니까 이 제규어에서 나온 최초의 순수 전기차가 아이페이스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트로피라고 해서 이거는 또 이제 레이싱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크로스오버 모델이고 이거는 세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낮고 야무진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에요. 저 뒤에 커다란 윙도 함께 달려 있어서 그렇죠. 얘 정체성을 네. 알려주는. 네. 그래서 대단히 스포티한데 이거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네. 순수 전기차인데 레이싱이다. 이거 자체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포뮬러 2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맞아요. 포뮬러 2가 우리가 포뮬러 1 아시죠? 네. F1.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이야기하는 F1인데 그것을 전기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시합이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F1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주로 하고 시내에서 하는 거는 몇 군데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네. 그런데 포뮬러 2는 대부분 시가지에 가설한 서킷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만큼 친화적이고 이 환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소음도 좀 덜 하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규어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포뮬러 2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엔진 달린 차 같으면은 엔진 몇 cc짜리에 마력은 얼마, 변속기 얼마 뭐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포뮬러 2는요. 기어가 여러 가지 있어도 되고 모터가 세로로 있어도 되고 가로도 있어도 오, 되고 비교적 자유롭네요. 네, 왜냐하면 포뮬러 2는 전기차의 극한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자체가 시험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를 그러니까 아이페이스 같은 차를 양산하면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그렇죠. 그래서 포뮬러 2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확증이 된 그러한 신기술들이 양산차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선행기술 연구 쪽으로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뮬러 2는 재미도 있지만 그리고 시가지에서도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합이기도 하지만 상상 그러면서 속에서만 그 해도. 기술이 네. 이제 양산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제규어입니다. 늦었지만 빨리 가겠다. 화끈하게. 아이페이스가 어디 있나요? 여기 아이페이스의 모델이고요. 네. 요게 이제 원래 양산차. 예, 요게 네. 이제 양산차 아이페이스 모델. 자 보시면은 실루엣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그죠? 주위에 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파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만 있으면 또 제규어가 초식남처럼 보일 확률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제규어 랜드로버는 되게 공격적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 사실은 이 차가 전기차인데 되게 화끈하고 빨라요. 그래서 절대로 초식남은 아니에요. 아, 또 이게 심장 안에 뜨거운 게 뭔가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네. 이 전기차 다음에 우리는 원래 화끈한 브랜드야 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가 이제 스페셜 버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SVO, 네. 그 SVR, 네. 그리고 SVA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SVA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되게 럭셔리한 차들이고 SVR 같은 경우는 거의 레이싱 스펙에 가까운 이제 스페셜 모델.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땐 BMW M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너무 숨차니까 숨 좀 고르시고 저기서부터 쉬지 이 않고. 브랜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사실은 되게 좀 조용하고 되게 그냥 시장이 원하는 거를, 이게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요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했었던 그랜 브랜드였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전동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면서 정말 이야기거리를 한꺼번에 확 꺼내는, 뭔가 미래를 또 제시해야 하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늦은 만큼 빨리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을 느낀 건 첫 번째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실천했다는 것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동화 쪽에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6조씩 투자를 하는 그런 엄청난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전동화 전략을 네. 말하지만 않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자,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에서 나오는 모델, 이 차가 이제 SVR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원래 모델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 이게 모델이 F타입. 원래- F타입이라고 하는 차가 이제 제규어에서 나오는 가장 고성능 그리고 끝판왕인 그 쿠페 로드스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더 튜닝이 돼. 그래서- 강력한데 더 강력을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은 그냥 평소에 타도 사실은 좀 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모델인데, 이 SVR F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러다 차에 깔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파워에 압도당한다는 느낌 있죠. 아까 전에 M5와 좀 달라요. 근데 비교했을 때 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실은 되게 예리하고 정교한 느낌이 많아요. 네. 레이싱 쪽이. 근데 이 차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선이 굵고 되게, 그러니까 이 차를 확 밟으면 진짜 펀치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펀치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가슴 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차가 정말 한 끗 바랍니다. 뭔가 네. 지금까지도 제규어를 잠시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계속 부스별로 돌아다니면서 네네. 타고 싶은 차나 네네. 추천하고 싶은 차를 하나씩 고르잖아요. 이사님은 지금까지 둘러본 제규어나 랜드로버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러니까 왜냐면 SUV이면서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데, 네. 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몸놀림이 되게 경쾌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스포티하다. 그런데 기름 먹는 거는 좀 미안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물론 제가 저 차를 살 능력은 아직 안 되지만 그 차를 갖게 되면 내가 미안한 감정을 좀 덜 가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에게 추천한다면 아. 어떤 차를 추천해드릴까 생각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짐 싣고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아, 많이 그래요? 싣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도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아닌 전 레인지로버 더 큰 아. 모델로 역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네. 넉넉한 큰 차를. 차가 최고죠.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하니까 네. 아버지에게 환경을 좀 생각하시고 또 네. 유류비도 부담이 되니 맞아요. 기름 아버지의 많이 부담도 먹었죠. 덜어드릴 겸.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레인지로버 두 모델 그냥 네,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규어 랜드로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제규어 브랜드에 비해서 랜드로버 브랜드가 판매량이 거의 5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SUV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가를 이룬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살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레인지로버를 샀다 그래서 그걸 왜 샀니? 라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럭셔리한 SUV의 끝판왕, 그리고 정말 산을 타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 지프의 랭글러,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근데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아주 1960년대 유명했었던 뭐 E타입이라든지 아니면 XJ 이런 모델들로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네.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색깔을 살짝 잃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대로 자기 색깔을 찾아가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전동화나 이런 F타입 같은 고성능 이런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럭셔리, 사실 럭셔리를 갖게 해주는 것은 좀 잉여, 그러니까 남아 처지는 흐드러짐이 있어야지 사실은 럭셔리잖아요. 그런 맛을 더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제규어는 어떤 귀족적인 풍모와 그리고 스포츠의 폭력성, 그러면서 동시에 전동화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모습, 이런 거를 요즘에 자리를 잡아가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아까 전에 BMW에서도 그랬듯이 네. 되게 브랜드들이 네. 전동화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동화와 고성능 이렇게 네. 두 개를 함께 그렇죠. 가지고 가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동화만 얘기하면은 네. 너무 제가 자꾸 초식남 얘기를 재미없어 하는데, 예, 보이고. 친환경 네. 얘기하고 비싼 돈 주고서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재미를 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거일 수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재미도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럭셔리고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미래를 대처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제규어 네. 살펴봤는데 네. 참 이 차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아이페이스는 제가 아직 타보질 못해서 뭐 제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추천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니까. 네. 하지만 사실은 아이페이스는 만들어진 모양만 봤을 때는 이 녀석 되게 심각할 것 같으네,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네요. 같이 타도 되겠죠? 자,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5분. 네, 5분.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자,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제규어의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XJ 모델들이 있어요. 이 또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델 제규어가 거의 다 세단. 그렇죠. 그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건 XJ가 아니구나. 이게 보면 제규어 세단은 X2를 이제 이게 중형 세단, 그리고 그 위에 XF, 그리고 대형 리무진급으로 XJ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XJ라는 이름은 사실은 헤리티지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XJ는 거기에서 뭐 다임러 W6라는 것이 있는 12기통 엔진까지 실었던,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왕은 이제 롤스로벌스 탄다 하면은 이제 수상,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나 아니 왕족들이 제규어 세단을 타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서 귀족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규어에는 이제 페이스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SUV, 크로스오버 SUV들인데, 이 F 페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건 이제 중대형 SUV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E 페이스. 사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E 페이스하고 I 페이스가 있어요. 네, 너무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E 페이스가 일렉트릭 모델인지 I 페이스는 뭐 그건 뭐 저기 진짜 IT 모델인지 그런데 이 페이스 모델은 일반형 모델인데 네. 이제 중형 시장에 네. 있는 모델이고, I 페이스 모델이 전동 모델입니다. 이 급의 차를 또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이 급의 SUV를.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프리미엄 마켓에서 가장 네. 핫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중형 크로스오버 SUV예요. 가장 유명한 모델들이 뭐 GLC, 메르세데스 GLC, BMW X3가 신형이 나왔죠. 그리고 같은 집안인데 있는 그 랜드로버 스포츠, 그런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제가 신차 발표할 때 잠깐 살펴봤었는데 네. 차가 좀 작아졌잖아요. 네. SUV인데. 좀 낮죠 또. 네. 네. 귀여운 요소들이 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요소가 하나 예를 있는데,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앞유리창 앞에 네. 엄마 제규어와 새끼 제규어, 라이온킹을 연상케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위트 맞아요. 같은 걸 이런 데다 집어넣은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런 장난, 네. 이런 이제 재미거리를 놔두는 것도 이제 보면 지프에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SU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밌게 살자고 이 레크레이셔널 비클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규어가 옛날에는 폼 잡는 귀족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우리 좀 더 재밌게 가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럭셔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런 위트까지 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귀엽고 뭔가 앙증맞은 맞아요. 급에 뭔가 잘 어울리는 맞아요.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야무져요. 네. 그래서 이 차들은 보면은 요즘에 정말 다이나믹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잠깐 쉬어요. 힘들어 네, 저 죽겠다. 지금 약간 숨차고 너무 목이 마르네요. 저희는 그럼 30분 뒤에 다른 부스로 갈 거거든요. 네, 3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했는데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네.